납품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간부들이 적발됐습니다. 현금과 수입차, 가족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아 챙겼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상무금융시장을 폐쇄하겠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외진 골목길이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일어나기 쉬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른바 스마트 가로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광주 전역에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이 올 들어 처음으로 내일 개방됩니다. 주말과 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간부가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억 원대 금품에 외제차도 받아 챙겼습니다.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였는데 수사한 경찰도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모 대기업 전현직 간부 김모 씨와 최모 씨.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들로부터 현금 등 6억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현직 간부 49살 최모 씨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받았습니다. 전직 간부 41살 김모 씨는 협력업체 직원 명의의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돈을 인출해 쓰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빼낸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씨는 8천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해외여행 경비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감사 표시로 몇 억씩을 줬다. 차를 고급 차를 이렇게 사용토록 했다. 이런 것은 어떤 사회 상기에 좀 도를 넘는다. 김 씨와 최 씨가 근무하던 대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수출을 통해 매출이 수천억 원 늘었습니다. 해당 협력업체들은 기존 부품 발주량을 늘리거나 관련 장비를 추가 납품하기 위해 해당 기업 간부들에게 금품을 상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또 다른 대기업 간부 최 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5살 박모 씨가 분신을 시도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한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20년 된 상무금융시장을 폐쇄한다며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나섰습니다. 양측이 대화에 나서면서 간신히 파국은 피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벽 3시 광주 상무지구 한복판. 상인들은 평소보다 대여섯 시간 일찍 자리를 깔았습니다. 오늘은 구청에 단속이 예고된 날입니다. 서구청도 새벽부터 공무원과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일단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곳에서 노점상을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20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던 노점상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굶어서 죽게 이제. 나올 데 없은 게. 공무원 같으면 퇴직금이라도 나오지만은 그것도 안 하고. 한때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졌지만 양측이 대화하기로 하며 일단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2, 3주 정도 시간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를 하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서구청은 지금 이곳에 있는 시장을 완전히 폐쇄한 뒤에는 이동식 꽃길을 조성하고 노점상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를 친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에 있는 상인들은 상무 시민공원으로 모두 이주시킬 방침입니다. 그쪽으로만 가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면 허브해파인데 저희들이 아무 장사도 못 되고 장사할 수도 없고 안 했으면 안 할지 안 갑니다. 지난 20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이었던 상무금융시장. 그간의 온기가 사라져버린 시장은 대치와 갈등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구석진 골목길은 대낮에도 범죄에 쉽게 노출되곤 하는데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스마트 가로등이 우범지역에 운영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구석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길.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은 혹시 모를 범죄 우려 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의 우범 지역 70여 곳에 영상 감시와 전송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LED 조명 외에 폐쇄 회로 TV와 무선 통신기기가 내장돼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앱만 설치하면 스마트 가로등 반경 50m 이내에서 보호자나 경찰에게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바로 누르면 되니까 훨씬 편리하죠. 이제 여성분들 혼자 다닐 때 그게 좋죠. 스마트 가로등의 설치 비용은 한 대당 180만 원. 상시 녹화를 하지 않아 일반 방범용 CCTV 설치 비용 1,5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광주시는 스마트 가로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일반 가로등 근처에서도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위치 정보 시스템 장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는 약 한 비콘이 한 10,000대 또 스마트 가로등이 한 1,400대 정도 설치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똑똑하고 경제적인 스마트 가로등.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환한 청신호를 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을 맞아 가족과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남에선 한평 나비 축제를 시작으로요. 5월 3일에는 더욱 다양해진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 담양 대나무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5월 4일에는 차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보성 다양 대축제가 준비 중입니다. 5월 6일에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장성 홍길동 축제가요.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5월 1일부터 2주 동안 문체부가 지정한 봄 여행 주간이죠. 이 기간에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박과 음식점 할인은 물론이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알뜰살뜰 꼼꼼하게 여행 계획 세워서요. 가족과 연인, 친구와 즐거운 봄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이 올 들어 처음으로 내일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개방되는 구간은 누에봉에서 지왕봉과 인왕봉까지 0.8km.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광주시는 철쭉과 3번 나무꽃 등 무등산의 봄꽃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인 김영랑의 시에서 모란이 피는 시기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었죠. 앞으로는 1년 내내 모란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가 짙은 모란꽃 내음에 취했습니다. 붉고 새하얀 모란이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리고 찬란한 슬픔의 봄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영랑생가에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모란꽃도 너무 예쁘고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모란을 소재로 국내 하나뿐인 테마공원이 강진에 만들어집니다. 영랑 생가를 중심으로 세계 모란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온실에서는 세계 각국의 모란을 사계절 내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란의 개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고 30여 종의 모란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고온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가 개화 시기에 맞춰서 온실에 넣어가지고 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진구는 모란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소득작물로도 키울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영랑모란을 상표 출연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 4월은 잦은 미세먼지와 호우가 쏟아지는 등 날씨가 참 변화무쌍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김우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시원한 봄바람에 플레음이 퍼집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전망대에 오르면 청명한 하늘과 봄볕에 반짝이는 호수, 그리고 제법 짙어진 실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광활하고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막바지 봄을 만끽하기에 좋습니다.
기분도 상쾌하고 해서 갔던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놀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청명하고. 맑은 햇살에 고운 속살을 드러낸 철쭉은 산등성이를 넘어 넓은 들판까지 이어집니다. 주말 내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광주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걱정이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서 비가 내립니다. 봄비치고 비의 양도 많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에 열린 동아수영대회가 신기록 잔치 속에 마감됐습니다.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닷새 동안 열린 이번 동아수영대회에서는 한국 신기록 8개와 대회 신기록 60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18개월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한 박태환 선수가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번제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영호남 지역 초등학생들이 함께 손을 잡고 광주 명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송원초등학교와 대구 영신초등학교 학생들은 달빛 동맹의 하나로 마련된 다정다감 광주여행에 참가해서 양림동과 아시아 문화전당 등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은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의 음악 산책길과 김현승 시인의 플라타너스 길 등 광주 출신 명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체들의 업황지수는 70%, 지난 2월 이후 2달 연속 2포인트씩 상승했고 비제조업체의 업황지수도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 경기를 내다보는 업황전망지수도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오존경보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광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9월까지 광주시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